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이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나타내더니 현재 구간에서는 쭉쭉쭉 상승세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대 상승률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이 안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오갔다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혼조세가 나타났지만 한국은행 측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소식을 10시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1%대까지 상승률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0시 전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한국은행이 7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심 끝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깨트렸는데요. 이러한 소식까지 반영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대응 포인트 잡아보셔야겠고요. 오늘 진단쇼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은 이종복 전문가고요. 두 번째로는 마제스터 전문가 만날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화 문의가 편하신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화 문의도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언제나 벨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댓글을 슥슥슥 읽는데 연희미니 파파님께서 전화를 하면은 누가 받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처음에 받으시는 분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하고 전문가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언제든 전화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태리님 안녕하세요. 서단계 1년차님 오늘 단타 성공하셨다고 남겨주셨네요. 네, 어떤 종목에서 단타를 성공하셨는지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러브스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재관님 오랜만입니다.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연희미니 파파님 12시를 기다려주셨나봐요. 진단쇼를 기다려주신 만큼 고민을 여기서 해결하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콩콩이님, 디루피몽키님, 계좌 좀 구해주님, 신강금님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종복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목요일 12시 이종복 전문가님을 만날 시간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연희미니 파파님께서 보내주신 더존 비즈온입니다. 35,6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전 궁금하신 부분은 목표가라고 하시네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혹시나 더 떨어질 경우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더존 비즈온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더존 비즈온. 근데 제가 연희 미니 파파라는 사람은 진짜 귀에 많이 읽네요. 이분 이종복이한테 종목 진단 거의 단골 손님 같은데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일단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진짜 종목 진단 많이 해드리는 것 같네요. 더존 비즈온은 뭐 목표가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아무리 못 가도 4만 원이고 단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식은 사실 제가 조금 더 브리핑을 해줄 필요가 있는 주식인데 최근 주식시장에서 보기 드문 주식이죠.
그리고 더존비지온이 원래가 최근에 날라다니고 있는 클라우드과에 들어가는 주식입니다. 근데 이 주식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다른 클라우드과에 있는 주식들과 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 주식은 보다시피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 계산서 등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넘버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주식은. 근데 최근 날라다니는 주식들은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형의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날라다니는 겁니다. 제가 요거 엑셈이라는 주식 미스터 진단에서 고생 끝에 낙이 오니 하면서 막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더존비지온이라는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장기 투자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주식이고, 대신 제가 요새 또 추세 패턴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주식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원래 4만 원대가 안 깨지면서 움직였었어야 완벽한 주식이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완벽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7만 원 이상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그걸 깼죠. 거기가 저항이라는 거죠. 과거에 솔루스 첨단하고 되게 비슷한 차트거든요, 이게. 근데 솔루스 첨단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최근에 시장의 중심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섹터에 다 들어가는 주식.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3만 원짜리를 안 깨고 있는 상태에서 이 완벽하게, 이 추세 패턴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주식입니다. 요런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거를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종목에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으나 4만 원 정도가 단기 저항이고, 이거를 돌파하고 나야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장기로 얘기를 하면 6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주식, 장기로 얘기하면. 근데 주식시장에 따라 등락 건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더존비지온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리 연희미니 파파님께서 단골 손님으로 여기에 등장을 해주셨네요. 네, 더존비지온까지 연희미니 파파님 종목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다른 종목들을 비롯해서 이 종목까지 잘 케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실 없이 언제나 수익을 들고 빠져나오시길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종목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진단쇼 찾아와 주셔서요. 종목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박봉환님 안녕하세요. 명신산업 들고 와주셨고요. 비타민님 안녕하세요. 러브수기님, 지연해피님, 많은 분들이 오늘도 종목 접수를 하고 계십니다. 제갈공명님께서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태리님 또 이렇게 스윗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매일 12시에 저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츤데레로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드림님 안녕하세요. 스카이님, 그리고 데이빗 캔님, 그리고 추나최님까지 다양한 분들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요.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대창 단조요. 네. 9,000원에 10% 들었어요. 작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에요? 네.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냥 들고 가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팔지 아니면 보유해 볼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추가 매수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네, 그건 없고 그냥 들고 갔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대창단조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대창단조, 이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우선은 현재 단가가 9,0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실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3%대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봐야 하나 이 두 가지 중에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주식은 되게 쉬운 주식이고 좋은 주식인데 이분 전화하신 분은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사도 9,000원에 그죠? 가장 애매한 가격. 진짜 저 꼭대기에서 사신 건데 9,000원에 사서 6,000원대까지 버티셨다라면 이게 지금 건설 중장비라고 나오긴 나오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만약에 휴전, 정전, 아니면 그쪽에서 이슈가 하나가 나오면 그때는 한번 튈 수 있거든요. 실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데 매수가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소간의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한 7,000원 언저리? 그 정도 언저리까지는 밀릴 수가 있지만 이 주식을 손절매를 하기에는 좀 아까워 보이죠? 예, 요것은 이제 혹시라도 이 진단을 듣고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반대. 왜냐면은 이 주식보다 훨씬 잘 가는 주식은 많고요. 이분은 이제 9,000원에 매수한 상태에서 대응 전략 때문에 그러는 거고 9,000원에 매수한 것만 딱 봐도 초보자라는 게 저는 딱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종목들은 이미 다 날라갔고 이걸 대신할 만한 주식이 좀 기준과 원칙이 있거나 좀 그러면 저는 반도체나 톡 찍어서 그냥 동부하이텍 같은 거 그런 정도의 주식들 그죠? 예, 그런 거 좀 길게 보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이 종목이가 종목 진단을 해주면서 종목 교체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프로 하나 만들면 이 종목이 날라댕기겠죠. 당연히. 되게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서 결론 대창단조라는 주식은 적자 회사도 아니고 기가 막힌 실적을 내는 최고의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되게 자주 얘기하지만 기술적으로 너무 높이 사는 거죠. 엄청나게 좋은 주식을 너무 높은 데서 사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밀리면 이쪽에서 다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 추천을 할 만한 주식이거든요. 대신 밀렸을 때 추천을 해야 되니까 7,000원 언저리로 밀리는 걸 감안을 하시고 좀 더 가져가시면 9,000원대 이상으로 팔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9,000원대 언저리로 가면 여기서는 이익 실현을 하시는 종목을 매도하는 손해보고 팔 만한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대응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9,000원 부근까지 보유해보면서 대응해보자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창단조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화이팅 하셔서요. 이 종목 손실 최대한 없이 나오시고 다른 더 좋은 종목 발굴까지 성공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이 이 대창단조와 관련해서 진단을 해주시면서 우선 지금 신규 진입을 혹시라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주셨고요. 반도체 또는 동부하이텍 같은 이런 쪽을 노려보는 거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반영을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창단조와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러버수기님, 오늘 정말 이 종목 접수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항상 이렇게 뭔가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할 때 오는 건지 이게 패턴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종목 접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저도 빠르게 다양한 종목들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제갈공명님께서 보내주신 BGF고요. 5,33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11월 말에 나온 장대 거래량이
이 회장 두 아들이 지분을 받았다고 해서 강한 거래가 터졌는데 시간을 투자할 경우에 매수가에서 나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BGF 이 이슈에 따라서 11월 말에 진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11월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BGF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목표 주가도 뭐 6,800원 가량으로 그래도 올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BGF 시간 투자할 경우에는 본전 찾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주식은 시간 투자하면 당연히 본전 찾고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거 제가 2월 10일 날 진단해드렸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기사 듣고 들어갔나 본데요. 원래 이렇게 거래량이 몇 주 되지도 않는 주식이 종목 진단에 자주 나오는 케이스는 적은데 그때하고 유사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일단은 이것도 원래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종목 진단의 어떤 기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주식,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이 지분 변동이 있거나 이러는 주식은 거의 안 봅니다. 이건 저의 스타일인 거죠. 근데 뭐 그런 거 보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의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이제 장난치기 딱 좋은 주식이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그런 데 껴들기 싫어가지고 외면을 하는 스타일인데 질문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5,5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맞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도 나쁜 주식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주식이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저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식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대신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가감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BGF 우선 결론적으로 바라본다면 시간을 투자할 경우에는 원금 회복까지 보인다고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단 원금까지는 회복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대응 전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절파고TV님 안녕하세요. 오늘 절파고TV님께서도 종목을 들고 와주셨네요. 네, KC 들고 와주셨는데 일단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대로 우리 절파고TV님께서도 종목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폭망삼파장님께서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러브스기님 정말 이게 전화 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댓글에서 러브스기님 전화 안 하냐 이런 댓글들도 함께 나타나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실시간 검색어에 딸려있는 그 키워드 뭐라고 하나요? 그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전화 문의하면은 러버슬기님이 함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버슬기님이 전화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다른 분들이 러버슬기님인 거를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한데요. 목소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러버슬기님 만약에 전화를 해주신다면 러버슬기님이라고 꼭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항상 밝은 텐션이긴 하지만 더 환영을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전화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요, 봄처럼 따뜻했던 님이 보내주신 삼화 콘덴서고요. 57,4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래 들고 있는데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지금 딱 거의 한 10,000원 정도 가량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사막 콘덴서가 전장 부품 관련 종목으로 엮여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최근 흐름은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전장 부품에 대한 전망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와 함께 계속 투자를 한다면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주세요. 이거 박수 하나로 끝날 수 있는 주식이죠.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자신 있는 주식은 근데 요새 많이 올라왔어요. 이 주식을 미스터 진단에서 질문을 했으면 무조건 추가 매수하게 하겠다 막 대놓고 제가 이 종목 유튜브에서도 떠들고 막 그랬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났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간에 좀 올라온 폭이 있죠. 그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콘덴서 관련 중에 MLCC나 콘덴서 쪽 주식 중에 안 올라간 주식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유독 사마 콘덴서만 못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이 주식은 기존에 10배가 넘게 올라간 주식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이미 여기서 10배가 올라간 다음에 주가를 밀어낸 거죠. 그리고 남들 다 올라갈 때 이제 완전히 그냥, 그죠? 예, 거기 있다가 지금도 보시면은 이 월봉상 완벽하게 바닥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주식이 꺾일 때 월봉이 60일선을 꺾이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4만 원 이하에 왔을 때 이거 더 샀었어야죠. 제가 이거는 추가 매수했어야 됐다. 빨리 좀 질문 좀 하시지 했던 유일한 주식이 AD 테크놀로지, 솔루스 첨단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과입니다. 기술적으로 부침은 있을 거고 단기간에 올라간 폭이 있어가지고 좀 등락혼주는 나올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 주식은 여기에 이 엄청난 거래량이 부담이 가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짧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게 한 사이클 끝났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이제 지하실을 벗어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여기가 고점인데 딱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지 않습니까? 57,400원. 여기도 대략 55,000원에서 6만원 사이면 57,000원. 그죠? 예. 그래서 일반인들,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적절히 들어가면 좋은 주식은 적당한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면 무조건 먹고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것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다소간의 등락혼조는 나올 수 있으나 위로 계속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 이종목 전문가님이 박수까지 쳐주신 종목입니다. 사막 콘덴서 그래도 이제는 정말 지옥을 벗어났다. 아래 지하실을 벗어나고 빛을 보러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사막 콘덴서에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이나 뭐 물려 계셨던 분들 또는 버티고 계셨던 분들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시간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종목 전문가님과는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후장에 진입을 한 만큼 오후장 대응 포인트 물어볼게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뭐 마켓텐에서 320하고 뭐 322 막 이런 얘기 해드렸거든요. 지금 12시 26분에 올라간 포인트 자체가 이걸 우리가 쐐기형이라고 해요, 여러분. 패턴 자체가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밀릴 때 320 언저리 지지하고 다시 들어주고 끝날 확률은 있습니다만 지금 지수대에서는 조금 더 밀려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 전략은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PCE 물가 지표에 어느 정도 등락혼조가 나오고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종목들, 특히 이종목이가 강조드리는 여러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지수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말씀 드리고 뭐 나쁘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니 편안하게 주식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내일 PC 물가지표 보면서 내일 이종복이가 마켓텐에서 어떤 얘기하는지까지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매수 기회 타이밍을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강조해주신 PC 물가지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다한 종목 진단이 아쉬우신 분들이라면 내일 또 이종목 전문가님이 금요일 미스터 진단에 출연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스터 진단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종목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지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님의 유튜브 라이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종목 장세에서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꿀팁 주신다고 하니까요.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을 걷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오후 4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까지 야무지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마제스터 전문가님을 만나볼 텐데요. 우선 오후장에 진입을 한 만큼 마제스터 전문가님께도 이 대응 포인트나 대응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여기서 기준금리가 끝난 건 아니라는 발언도 확인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뭐 어느 정도의 시장의 변동성이 예측이 될까, 뭐 이러한 부분들 들어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1%대 상승률 코스피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빨간불을 켜냈는데 이 오후장 조금 더 마음 놓고 대응을 해볼 수 있도록 오후장 대응 포인트 잡아주세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미증시는 혼조세로 이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나스닥 시장이 기술적으로 21선이 깨져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도 이탈되고 중기 추세도 이탈돼서 이게 더 빠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포인트로 보게 되면 결국은 그동안 상승 이후에 조정이란 말이에요. 테크 기업들의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0.25냐, 0.5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 과거에 이제 경기 인플레에 대한 이제 우려감으로 이제 거기에 또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려면 원달러 환율, 원화가 강세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1,300원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고 동결로 1,295원으로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들, 강세를 보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이제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선물 쪽에서 오전장의 어떤 눈치를 본 이후에 7천억 이상의 이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자리를 점점점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그동안의 성장 주도주였던 2차 전지 보세요. 예, 코스닥에서 뭐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요런 애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조정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싸게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자, 그동안에 먼저 반도체 관련해서 조정이 나왔던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삼성전자를 봐도요. 1월 27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닌 눌림목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을 지금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식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거래소 쪽에서도 오늘 양봉이 나니까 또 이게 매도를 고려했던 투자자들이 또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780이거든요. 정배열 초기 국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수급은 일단은 외인들이 어제 코스닥에서 3천억, 기관이 2천억 매도를 하면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경기 우려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확산될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걱정으로 매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우리 투자의 기술, 그러니까 매주 화 목요일에도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소신 있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금리가 우리 한은에서 동결로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외인들이 매수를 하잖아요. 그죠? 소신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 저는 빠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21선이 이탈이 되는 한 760포인트까지 내려와도 오히려 이제 매수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기간은 상승의 어떤 기간은 4월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시 무서워하지 마시고 눌림시 분할로 매수를 하면 충분히 이 어려운 구간을 이겨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동매매보다도 소신껏 매매를 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장세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때 뭐야 어떡하지 막 긴장하면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이때를 적절한 매수 타이밍으로 노려보면서 앞으로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응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시장한테 참 배신도 많이 당하고 뭔가 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오르다가도 또 언제 막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패닉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한 마음에 안정을 주는 마제스터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2부에 진입을 했는데 또 새로운 분들이 새롭게 출석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도미니님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진단쇼에 찾아와 주시는 것 같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토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독하구마님, 네, 고독하구마님도 되게 오랜만에 진단쇼에 나타나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그 뻣뻣한 통나무 같은 미나님,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비밀인데 어떻게 아셨는지 그냥 추측을 하신 건가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고독하구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종목 고민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창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한국철강에 대해서 좀 전망하고 매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전망과 매도가요? 네네. 네, 평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보유 비중은 100%예요. 100%요? 네. 엄청난 확신을 갖고 들어가셨나 보네요. 네. 네, 평단가는요? 잠시만요. 7,785원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철강 전망과 매도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한국철강입니다. 7,785원에 10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철강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모멘텀을 많이 안고 있었잖아요. 뭐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도 그렇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튀르키예의 이런 대지진 영향까지 받으면서 탄력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우선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한국철강 100% 보유 비중인 만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7,785원에 이제 매수를 해서 100%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어떤 업종을 먼저 보기 전에 내 자산이 100% 들어갔을 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건데, 근데 이 타이밍 자체가 조금 좀 늦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 인상과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터키에 이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모두 조합을 했을 때 일단은 중장적인 포인트를 보면 오히려 저는 대형주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업종에서. 즉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물론 이제 퍼가 굉장히 싸요. 지금 한 3배 정도 좀 넘어가는데, 이건 저는 오히려 단기 관점에서는 좀 반등시 매도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일단은 시가총액이 한 3천억이기 때문에 이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수급이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지난 2월 21일 날 장중에 대량거래가 터졌습니다. 160만 정도 대량거래 터지고, 이게 서서히 매도 거래냐 아니면 손바뀜이 되는 거래냐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개별주다 이러면 지금 조금 더 한 3일 정도, 예를 들어서 매수 타이밍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줄어들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와요. 그 시점이 시간을 너무 늦추면 안 되고요.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는 7,500원에서 7,700원 사이 있죠. 자, 이 가격까지 오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비중 100% 중에서 한 70%는 일단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만 추이를 보고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만약에 70%를 매도를 하고요. 나머지 30%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 가격권 있죠. 7,700원에서 8,500원에 이제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닥권에서 역배열을 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제 8,000원에서 9,000원 매물권을 돌파를 하려면 정말로 경기가 완전히 성장률이 좀 급격하게 올라오고 지금 모든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도 지금 약간의 주가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약간 좀 연준에서 좀 눌러요. 그러니까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경기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최근까지 올라오는 걸 맞지만 그거보다 큰 게 탄소 배출이거든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반등 시 우리 시장자님이 매수한 가격권에서는 일부 70%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30%는 추이를 지켜보고 매매를 하되 손절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7,200원이 이탈될 때는 그냥 일단은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중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어제 오늘처럼 거래량이 빠지는 가격,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딱 멈추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격권에서 다시 재차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철강 우선은 100% 보유 비중 중에서 70%가량은 원금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30% 보유 비중 들고 가시면서 추세를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7,200원을 이탈 시에는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철강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철강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이 안에서 갑자기 올랐다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고민도 많이 되고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꼼꼼하게 세워주셨으니까요. 원금에서는 꼭 대응을 잘 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또 고민이 된다면 진단수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꿈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2부에 다양한 분들 이렇게 등장을 해주신 만큼 또 종목 진단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이렇게 전화 통화로 또 진단해 드리고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신강금님께서 보내주신 이노뎁입니다. 이노뎁 26,0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네, 이노뎁 26,000원이면 현재는 17,430원으로 손실을 꽤 많이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4% 넘게 오르는데도 아직 원금 회복까지 남아있는 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언제 원금 회복까지 하나 이렇게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노뎁이 그런데 인공지능이랑도 엮이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더 큰 탄력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전체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예, 자 이노뎁 매수 가격이 26,000원이에요. 비중이 15%고 그러면 이 매수한 시기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됐다는 얘기죠, 시청자님. 그죠? 우리 종목 상담 올리신 분이 거의 2021년도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노뎁이 AI 챗봇을 챗GPT 열풍으로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주식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그 지금 GPT, 이 열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간 좀 어떤 좀 기대감이 좀 커요. 근데 약간 좀 뒤에 따라오는 종목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라오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8일에 29,000원에 이제 고점을 찍고 거래가 터졌던 거래량이 이제 거의 한 300만 주가 되거든요. 근데 이 가격권 위에서 사실 주가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좀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다시 이제 21선과의 이격 조정을 기술적으로 주고 다시 N자형 파동을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비중이 그나마 15%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먼저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반등의 목표치를 2만 원에서 2만 2천 원까지 올라오면 요건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 자체가 지난 2월 8일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대량 거래가 이때 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 전에 또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물량들이 세력들이 이게 다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까지 올라와도 세력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챗 GPT 그 이슈로 테마로 이게 그죠? 유지가 가격이 2만 원 위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당시 뭐 3월 달에 될지 앞으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먼저 가는 종목들은 좀 선별적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가격권에서는 정리를 하고요. 이번 정고점은 직전 고점이죠. 2월 8일 고점을 돌파를 할 때 거래가 만약에 한 400만 주, 500만 주 터지면서 이거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목표를 2만 원에서 2만 2천 원까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가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분간은 제가 제시했던 전략대로 우리 시청자님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추가 매수를 해서 뭐 빠져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비중을 올라올 때마다 좀 줄여가는 전략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해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노뎁과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짚어주셨으니까요.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연희미니파파님 놀러 가신다고요? 동남아로 놀러 가신다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동남아는 지금 따뜻할 거 아니에요. 최근 한국이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추워졌나. 그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분명히 풀리는 것 같지 않았나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꽃샘추위가 바로 온 건지 갑자기 겨울 때처럼 추워지기 시작해서 겨울을 다시 한번 맞은 것 같은데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연희미니 파파님, 오늘 점심은 뭘 먹을 거냐? 이렇게 또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저는 연희미니 파파님께서 남겨주신 메밀 막국수를 먹고 싶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밥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메밀 막국수가 먹고 싶어서 막국수랑 만두를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맛있는 거를 먹을 생각을 하면서 또 열심히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 종목으로 볼 종목은요. 박봉환님께서 보내주신 명신산업이고요. 19,270원에 9%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명신산업 현재는 18,7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48%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25% 급증했다는 소식도 전해왔고요.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흐릿흐릿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 흐름이 뭐 빵빵 터지거나 속 시원한 그런 종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와 엮여있다고 해서 테슬라 소식에 모두 다 같이 또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명신산업의 위치는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세워주세요. 네, 자, 명신산업이 오늘 좀 올라오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최근에 이제 테슬라 종목들이 많이 오르면서 약간 좀 모멘텀을 받았는데 약간 같이 연동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이 한 19,300원, 270원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꾸준하게 좀 길게 가져가면 충분히 20% 정도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최근에 이제 급증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은 서서히 달았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배터리만큼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8,000 현재 가격이 710원이에요. 자, 수급 잠깐 보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인들이 이제 3개월 연속 매수를 좀 하고
최근에 이제 조금 매도를 하고 이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장에 상관없이 저는 이 종목은 좀 그죠? 예. 25,000원에서 28,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종목은 그대로 좀 보유한 상황에서 시장과 크게 연동되는 모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의 뭐 1조 정도 되죠. 시가총액이.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좀 크지만 이게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중형주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25,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기간을 가지고 보유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도 지금 10% 미만인 9%면 적절해요.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25,000원에서 27,000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요. 그죠? 5월달 정도 발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좀 지금 다시 한번 성장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 그 이용해서 이제 한번 일부 차이가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은 보유 의견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현재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한 상태에서 25,000원 부근까지 노려보자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시간 투자를 중기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거든요.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가량 보유해보시면서 목표가까지 잘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신산업과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시간이 많이 없는 만큼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박한희님께서 보내주신 LS전선 아시아고요. 8,300원의 보유 비중은 10%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현재 7,080원으로 오늘은 보합권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물 타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LS전선 아시아 추가 매수를 한다면 나중에 원금 회복하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자, 일단 우리, 포인트를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 대비 너무 안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저는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면 좀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더 안 움직여요. 왜? 비중이 그나마 10%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내 자산에서 뭐 다른 종목 매매하면서 이건 좀 기다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비중이 20%, 30% 넘어가면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저는 이게 직전 저점이 한번 이탈돼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5% 정도만 매수를 하는데, 그 가격권이 6,700원, 6,500원까지는 한번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또 내려오면 힘들단 말이에요. 추가 매수,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만약 자신이 없으면 추가 매수보다도 일단 요 종목은 계속 우리 시청자님 봐도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하단은 이 매물권이 6,700원 정도면 바닥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고점이 8,000원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수한 가격권을 보면 정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겠다. 요렇게 마음을 먹고 샀는데 이게 매물 소화를 못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도 지금, 부합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냥 있는 것만 보유를 하시고, 시간을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냥 요건 그냥 그대로 보유한 상황에서 박스권으로 하단이 6,700원, 상단이 8,000원이고, 이거 정말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일단은 8,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정리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걸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말 기다려야겠다. 그죠? 시장이 지금 막 올라오는데 약간 또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실망 매물이 나올 때 시장이 한번 출렁이고, 이게 LS 전선 아시아가 거래소 소형주거든요. 소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이 6,700원, 상단이 8,000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상단에 올라오면 매도하는 시점이다. 근데 매도하는 시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그러면 하단인 6,700원 선이 깨졌을 때 한 5% 정도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그러면 한 7,500원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다시 전략은 역시 상단이 올라왔을 때 매도 8,000원이 상단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전략 세우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LS 전선 아시아 답답한 흐름 때문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 종목은 조금 더 시간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추가 매수에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8,000원 부근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그때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제스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쇼에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아쉬우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진단해드리러 올 테니까요. 내일도 다양한 종목들 들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단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